오늘은 오라클이 도대체가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다 보면 특히 체인링크라는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오라클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라클이 뭐길래 해결하려고 하는지, 오라클은 왜 오라클인지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체인링크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가 해결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관련 오라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폐쇄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보안을 위해 의도된 특징인데요.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는 매우 신뢰성이 높지만 그 대가로 외부 데이터를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의 날씨나 주식 가격 같은 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면 블록체인 스스로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져와 대신 넣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 중개자가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데이터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의 신뢰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보통 오라클 문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A매치 한일전 결과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베팅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승리해서 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정보를 입력한 사람이 일본이 이겼다고 하면 한국 승리에 돈을 건 사람들은 상금을 못 받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된 내용을 되돌리기 힘들고 이미 한번 송금이 되어버린 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이미 실행되어버린 계약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트러스트리스, 현실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뢰성 있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오라클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블록체인 크라운. 오라클은 라틴어 오라큘룸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 오라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오라클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비롯해 여러 신탁의 장소와 그 신탁 자체를 오라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오라클 오브 델포이 라고 하면 델포이 신전과 그 신전에서 신이 내려주는 신탁, 이 두 가지 전부를 가리킨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탁을 찾았는데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제나 무녀가 모호한 예언을 전해주곤 했죠.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무녀 피티아가 산발 위에 앉아 예언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라클, 즉 신탁이란 건 원래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였는데 재미있게도 오늘날 블록체인 오라클도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라는 점에서 착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현대에 와서 오라클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 IT 분야에서도 쓰였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에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라클은 신탁과는 좀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 테스트의 기대 결과를 알려주는 걸 오라클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올바른 출력이 무엇인지 알려준 존재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 그 정답을 알려주는 참고 기준이 바로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여기서 잠깐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혹시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오라클을 떠올리실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오라클이 급등하면서 창립자 레리 앨리슨이 지구 1등 부자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라클 문제라고 하니 그 오라클 DB와 관련된 성능 문제나 기술 이슈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 맥락의 오라클은 앞서 말했듯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중간자를 뜻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파는 오라클사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오라클 문제 왜 주목받았을까요? 비탈릭 뷰테린, 즉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2014년경에 블로그에서 오라클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개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만 있던 시기에는 블록체인이 주로 온체인 거래 기록 유지에 집중했고 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즉 자동 계약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은 단순 송금 외에 여러 현실 응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나 덱스에선 코인 시세 정보가 필요하고
보험 스마트 계약은 날씨나 사고 데이터가 필요하며 예측 시장은 스포츠 경기 결과나 선거 결과 같은 현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블록체인이 현실 데이터를 읽어오는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블록체인은 정보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외부와 고립되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덥석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상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혁명이 꽃피운 이더리움 시대에 오라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비탈릭은 블록체인의 외부 데이터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도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문제는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큰 장애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멋진 코드를 짜도 현실 정보를 못 가져오면 쓸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이렇듯 이더리움 이후 블록체인이 현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라클 문제는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프로젝트들이 등장했고 치열한 경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노드들이 각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확인하고 여럿의 합의로 데이터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의 중재자 대신 여러 명의 증인이 함께 사실을 확인해주는 방식이죠. 특정한 오라클에 의존하면 그 정보가 틀리거나 조작될 때 문제가 생기지만 체인링크처럼 다수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로부터 값을 받아오면 그중 일부가 잘못되더라도 전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체인링크는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해 주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는 현실 세상의 정보를 한층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21년 8월경에는 피스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강자도 등장했습니다. 솔라나 체인 기반으로 처음 메인넷을 런칭한 오라클인데요. 출발이 독특했습니다. 당시 체인링크가 솔라나 체인을 지원하지 않았던 틈을 타서 솔라나 생태계에 주요 가격 데이터를 공급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피스 네트워크는 솔라나에 머무르지 않고 BNB 체인, 이더리움 등 다수의 체인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스 네트워크의 특징은 금융시장의 고품질 데이터를 다루는데 중점을 둔다는 건데 특히 전통 금융기관이나 대형 거래소들이 데이터 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 제인스트리트, 바이낸스 같은 유수의 기관들이 데이터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 API3가 있습니다. API3는 기존 오라클들과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체인링크나 피스 네트워크가 제3자 노드들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구조, 즉 서드파티 오라클이라면 API3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직접 자기 데이터를 온체인에 넣어주는 퍼스트파티 오라클 방식을 취합니다. 쉽게 말해 중개 단계를 줄이고 데이터 소스가 직접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데이터가 왜곡될 여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죠. 다만 데이터 제공자 한 곳에 대한 신뢰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탈중앙화의 가치를 조금 잃는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API3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자체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보험 메커니즘 등을 구축하며 데이터를 담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그렇다면 오라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세계에는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까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은 외부 데이터를 신뢰 있게 받아오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라클 기술이 발전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면 블록체인은 진정한 의미의 맞는 컴퓨터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금융 분야입니다. 최근 하워드 루트닉이 이끄는 미국 상무부에서는 GDP, 물가 상승률 등의 경제 지표를 블록체인을 통해 배포하고 전체 정부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가 협업할 것이라는 후속 기사까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뉴스 빠르게 접하시고 싶으시면 텔레그램이나 X에서 지미를 팔로우해주세요. 이때 피스 네트워크는 100% 넘게 급등했는데요. 현재도 오라클은 주로 가상자산 시세 데이터에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가격, 주식과 채권 시세, 환율 같은 전통 금융 데이터까지 온체인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는 대로 탈중앙 금융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파생 상품이나 예금, 대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겠죠.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테슬라 0.1개, 삼성전자 주식 0.5개 같은 주식을 직접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해서 쪼개서 거래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NFT 게임,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오라클은 새로운 재미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미 체인링크는 코인베이스와 협업해서 NFT 바닥 가격 지수를 온체인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NFT화되어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유통까지 추적하여 연동된다면 상상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 외에도 날씨 관측 위성 데이터와 지역별 농작물 가격 데이터가 결합되어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유통되는 세상도 꿈꿀 수 있고, 자동차의 충격 감지 데이터와 뺑소니 사건 사고, 지역 CCTV 데이터가 결합되어 수사가 빨라질 수도, 보험금 지급까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오늘은 체인링크가 도전한 오라클 문제를 시작으로 오라클이라는 말의 기원부터 오라클이라는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오라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프로젝트들과 오라클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가능성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고대의 신탁도 결국 진실을 알려주는 통로였고, 블록체인의 오라클도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전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언제나 무엇이 진실인가를 고민해왔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중앙 권위자 없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진실을 구하는 시대, 모두가 합의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것으로 절대 무결한 정보가 되는 시대. 이건 기술이 가져다주는 멋진 진보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 사라지는 슬픈 사이퍼펑크일까요? 형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별로여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그라운드 짐이었습니다.